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배두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배 기자. 어제 공수처 보면 이 문 앞에서 가로막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었는데 관저 앞까지는 수월하게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수처 체포팀은 관저 앞 200m 지점까지는 비교적 손쉽게 진입했는데요. 이 군경이 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바깥 관저의 외곽 경호를 맡는 경찰 202 경비단은 체포팀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이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이 관리하는 바깥 철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2차 저지선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체포팀은 산길로 우회해 올라갔는데요. 이 덕분에 관저 진입로에서 3차 저지선까지 도달하는데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 최후 방어선을 형성했던 건 경호처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건데 지휘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항명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경찰 지휘부가 최상목 대행의 100일 202 경비단 투입 지시를 거부했다며 항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를 했다기보단 공수처와 잘 협의하라는 정도의 요청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경비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 권한대행의 지시 여부를 떠나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력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과 달리 관저 내에 있는 군 병력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의 직접 지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소극적이었던 겁니까? 네, 이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이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 저지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건 안 맞는다 이런 입장을 보냈고요. 부대에도 직접 연락해서 정상적인 법 집행 절차를 막아선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지시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들어보면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고립무원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2차 영장 집행 들어오면 경호처는 또 막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는 다시 들어와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기류로 전해집니다. 어제 대통령 관저 1, 2차 저지선이 뚫렸음에도 결국 경호처 직원 200에서 300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100여 명에 불과한 체포팀 진입을 막아냈었죠. 이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 우려해 경호원 체포에 소극적이었거든요.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니 경호처 인력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형사 입건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박 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안 나왔죠? 맞습니다. 경찰은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오후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 관련 엄중한 시기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 형사 입건과 무관하게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배 기자, 아무리 이 군과 경찰이 소극적이었다 해도 결국 경호처를 뚫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다음 전략은 뭡니까? 네, 어제 같은 대치 상황이 재현될 경우에 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전격 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지시를 내리는 경호처장과 차장 둘만 체포하면 최후 방어막은 풀릴 거라는 판단입니다. 어제 처장과 차장을 정식 입건한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두 사람이 오늘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할 명분도 추가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는데 이건 역시 공개 압박 카드로 보입니다. 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